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추석입니다. 고향 가는 가슴들이 잔뜩 부풀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이 풍부하신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겨운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보름달이 어머니의 구번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사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전쟁통이나 다름없는데도 이 5,100만을 잊지를 않고 이 명절에 이런 따뜻한 인사를 준다는 게 진짜 감동감합니다. 근데 대통령님 답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님의 이 따뜻한 추석 인사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님 뵐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추석 인사를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조국 끝이 정말 말 많은 사람을 이 임명을 내리는데 결정을 한데 국민들이 반발도 많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 사족이니까 살짝 빼신가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활력 있는 경제,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듣고도 제가 무식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활력 있는 경제가 뭐죠? 대통령님. 올해 상반기에 막 일자리 이런 사람이 80만입니다. 그리고 실효급여로 살고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50만. 그리고 국민연금을 때도 안 됐는데 미리 빼가지고 쓰는 사람이 60만. 이 사람들 제외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190만 명만 제외하고 전부 너무너무 잘 사는 모양이죠. 활력인 경제라고 하시니까 이외에 다른 통계가 있습니까? 꼭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까? 사기치고 초법, 위법, 탈법, 거짓말, 서류 위조, 그리고 사주 자기의 운수를 보는 사주 아니라 거짓말 하라고 사주하고 빼돌리고 PC 하드웨어를 빼고 이런 사람도 대통령 옆에서 충성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대통령 옆에 데리고 쓰는 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답 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좋은 뜻을 제대로 납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가 평화인 줄을 저도 압니다. 하도 들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벌써 북한 미사일이 5월달부터 지금 8차례니까 9차례 발사를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저희들한테 많이 쏠수록 그리고 신형 무기를 소개를 많이 할수록 신형 무기 만들었다고 실험을 하고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오지랖퍼 짓 하지 마라 정신 나갔다 하는 이런 얘기를 김정은이가 많이 하면 할수록 한반도는 평화로워지는 겁니까? 그것도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 나온 김에 또 몇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이 추석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는 게 요 정도고 지금 172억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님 그 숫자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죠? 없으십니까? 아, 우리 뭐 고민정 이 청와대 대변인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이 172억이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통합 기록 보관실에다가 기록물을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개별 이 기록관을 만들으라고 해서 이 예산이 뭐 국회에서 상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상이 돼가 초기 32억 그것도 또 이걸 언제 하느냐면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탁 그만두자 말자인 2022년 5월까지 완공하는 거로 해서 초기 자금으로 32억까지를 지금 다 국회 청와대 다 통과됐다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계셨다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한 개인 기록관을 설립하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이런 걸 하라고 또 동시에 밑에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하고 칭찬까지 해주셨다가 요새 경무에 시달리시는 바람에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는 겁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아니면 지금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처럼 감히 옥황상제와 같은 대통령에게 묻지도 안 하고 밑에 있는 쪼무레기 비서관 행정관들이 나라 돈 120억을 애들 코 푸는 종이 취급을 하고 이 돈을 대통령과 상의도 안 하고 기록물 보관소를 만들려고 빼돌렸는 겁니까? 책정했는 겁니까? 물론 자기가 과자 사 먹으려고 뺀 건 아니죠.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 허락을 안 받고 이랬다면 이거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아까 공정한 사회를 했는데 이렇게 직권 남용을 많이 할수록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꾸 궁금증이 계속됩니다. 어쩌죠? 이거 안 하고는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조국이라는 이름을 많이 하니까. 조국 대통령의 아바타와 같은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건 뭐 아바타라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우리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 가진 사랑과 그 진짜 이 믿음, 신뢰를 보면 아바타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됐어요. 우리 하늘 같은 대통령님의 은혜 덕택에.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기자가 물어도 모른다. 국회의원이 물어도 모른다.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검찰 수사관들이 물어도 모른다. 수사관들이 직접 물지는 않았겠죠. 자기 부인과 관련된 거, 딸과 관련된 걸 물어도 모른다. 전부 다 모른다고. 알지 못했다. 모른다 하고 다른 말을 또 살짝 거기에 미적인 센서를 잡아넣어서 말장난을 살짝 하면서 모른다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모르는 거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모른다를 하는 이 모른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무법부 장관 같은 분을 법무부 장관 맡겨도 될까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평화로운 이 나라를 만들어주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주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겠다는 대통령님의 뜻과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드는 게.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뭔가 잘못된 게 있다, 어마어마한 개인 비리가 있다, 혹은 비리와 연루돼 있다라는 걸 조사를 하겠다고 윤석열 검찰국장이 칼을 들고 나서니까 지금 검찰총장, 국장이 아니에요. 저도 살짝 한 것 같습니다. 흥분 안 하려고 해도 약간 흥분했네요. 도대체가 이 분이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려고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둘이가 입을 모아 야 윤석열은 빼고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강하게 대응하자 이 두 사람이 하는 소리를 농담 따먹기처럼 그렇게 가벼이 던져본 거다. 이렇게 법을 가벼이 보고 말장난하듯이 수사를 우습게 하는 사람을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으로 그냥 둬도 됩니까? 이것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님처럼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 아니면 누가 답을 해줍니까? 대한민국은 전부 개돼지밖에 없는데 돌대가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밖에 없는데 우리 대통령님 아니면 누가 답을 해주십니까? 그리고요 또 조국 교수가 서울대로 돌아갔어요. 민정수석 끝내자 말자. 사실은 법무부 장관 오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살짝 고개에 걸치고 왔겠지, 그지? 근데 거기 40일간 복직해가지고 수업 한 번 안 하고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이 돈을 챙기고 법무부 장관 되자 말자 한다는 첫 번째 말이 나 3년 내로 돌아가. 나는 대권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착한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대권에 관심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도 교수 자리까지도 보험으로 찜쪄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땐 더 뒤쪽 같아요. 대통령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3년 내에 대학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대통령님 이분 3년간 법무부 장관을 계속 쓰실 거예요? 3년 동안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몹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개 더 물어도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데리고 올 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강직한 검사고 적임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아주 극찬을 하시면서 여권 실세나 현 정권이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비리가 있으면 주저없이 수사하라고 그렇게 사나이다운 이 격려를 해주셨잖아요. 임명하실 때. 근데 지금 마음이 살짝 바뀌셔가지고 조국을 윤석열보다 조금 더 사랑해가 윤석열 손모가지를 싹둑 자르려고 하시는 겁니까? 수사 방해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벌써 법무부 장관이 가진 세 개의 힘, 인사권, 수사권, 감찰권 중에 인사권 벌써 발동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날 바로 이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추진 특수가 아니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라고 민변 출신 지금 법무부에 있는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밖에 있는 시민단체까지 다 끌어이어가지고 시민단체까지 다 끌어이으면은 도대체가 아이고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검찰의
위상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란 거 아주 전문직이에요. 태양광 하면서 원자로 폐기하는 거, 원자로 건설 중단하는 거 우리 시민단체 잡아여가 나라 지금 몇 조의 빚더미 앉았습니까? 한번 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넣는 게 윤석열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이 사람들 끄잡아 넣는 거 아니에요? 전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답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조국 장관은 자기의 장관으로 가진 두 번째 카드는 감찰권을 바로 휘둘렀어요. 감찰을 활성화해야 되고 다변화해야 된다 하면서 이 감찰할 친구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황희석 단장이라는 사람들 끌어오고 또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남았는 거 하나뿐이에요. 두 가지나 이미 써먹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죽이는데. 인사권도 다 쓴 게 아니죠. 10월 말에 이 검찰 인사 이동이 있을 때 윤석열을 바로 때리면 민심이 확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윤석열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난 뒤에 와해되고 나만 윤석열을 깜빵에 보낼 거다. 그런데 이거 제가 잘못 들은 얘기겠죠. 그냥 소문이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수 더 떠서 제가 보니까 조국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훌륭하게 법을 진짜 적용시키기 위해서 벌써 칼 뺄 준비가 반 이상으로 지금 뺐죠. 근데 마지막 진짜 우리 헌정사상 한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가 있습니다.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 이 국가보안법 위반했다고 검찰이 구속하라니까 구속하면 안 된다 하고 검찰총장이 구속하라는데 법무부 장관이 구속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이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구속한다 라 하고 검찰총장을 던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만들도록 콘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강정구 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경심 여사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떠드는 게 뭡니까? 아니 언론에 지금 자료를 검찰이 사전에 흘린 것 같다. 피의자에 대한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죄로 검찰을 밀어붙이거나 사실 검찰의 가장 이 취약한 포인트인 특수활동비 전번에 뭐 만찬 사건인가 돈봉투 사건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빼주고 올라가다가 일단 막아놨는데 이 특수활동비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검찰을 부패했다 썩었다 뭐 임검사까지 그게 이미 조국 장관이 이렇게 탁 마음에 두고 하라고 너 개혁추진단에서 일 좀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 특수활동비 들고 나와서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특수활동비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필요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대검국장 같은 사람은 행정사무도 관리하지만 수사활동비를 다 지원하는 사람인데 대검국장을 법무부의 조 장관의 소위 말하는 뿌락지를 데려다가 윤석열 밑에다 갖다 심으면은 검찰이 돈 한 푼 없이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걸 다 이 복잡하신 우리 대통령께서 머리에 두고 윤석열을 10월 말쯤이나 검찰 인사 시기에 깜빵에 결국 몰아넣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공정사회라고 우리 대통령님이 국민들에게 추석에 이 정말 덕담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 대통령님 답 좀 해주세요. 저는 청와대에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고 저같이 하잘것없는 국민이 어떻게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감이죠. 응감생심입니다. 더더구나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문비어 청가만 부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멀리 앉아 유튜브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꼭
답 좀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답을 해주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우리 모두의, 우리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거와 그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저처럼 하잘것없는 사람이 묻는데도 답을 해주는 거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우리 대통령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